안녕하세요, TWN 스트레이입니다. 오랜만에 이제 시계 리뷰 인사드리네요. 오늘 리뷰할 시계는 튜더 레인저입니다. 제품 리뷰 앞서서 스펙 참고 부탁드리고 리뷰 10초 뒤 시작할게요. 네, 튜더 레인저는 최근 출시된 제품이고요. 스펙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39mm에 러그 사이즈 20mm, 무브먼트는 튜더 자사 무브인 MT5402, HOSC, 즉 크로노미터 인정받은 시계고요. 7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브레이슬릿에는 TPC라고 익스텐션 연장 기능이 있고 약 8mm 정도 늘어나는 기능이 있습니다. 그러나 방수는 100m고 전체적인 마감은 무광 세틴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. 유광이 없어요.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단순하고 심심한 시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구입하고 나면은 만족감이 점점 올라가는 그런 매력이 있는 시계입니다. 좀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(39mm) 사이즈다 보니까 크기가 그리 크지 않아요. 다만 다이버 시계와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다이버 시계는 이제 서마리는 40mm거든요. 서마리가 당연히 크긴 한데 베젤이 이렇게 큰 면적을 차지한 다이버 시계와 비교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느낌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손목이 17 이하면은 조금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 이하라고 하더라도 투러치인 점을 감안하고 또 실제로 착용감이 좋은 시계임을 고려했을 때는 후회 없을 것 같다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측면 모습, 후면, 크라운, 정면. 상세샷은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고 리뷰에 앞서가지고 스펙 설명드리는 거 다음으로 이 헤리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? 튜더 레인저는 생각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. 그 시작은 70년 정도라고 말을 하거든요. 본사에서는. 그게 7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출시했다고 하니까 그린란드 탐험대회 70주년 기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시기에 출시된 게. 투러치 정신과 그 오이스터 프린스의 튼튼하고 합리적인 가격, 그걸 모토로 투러치를 만들었다. 튜더가 만든 투러치. 그런 모토로 만들어진 시계가 바로 이 시계입니다. 이 레인저라는 이름의 유래를 살펴보면은 제일 초창기에는 1929년으로 올라가요. 그때 이제 상표가 등록됐고 최초로 이제 제품으로 사용됐던 거는 1943년인데 그때 튜더의 279라는 모델에서 탐험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레인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. 그 탐험 이미지를 줬던 시계가 오른쪽 사진의 이 시계입니다. 그 다음에는 1958년 오이스터 프린스 7808이라고 하는 이 시계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시계예요. 이때는 레인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기반이 됐던 탐험 시계의 베이스가 됐기 때문에 여기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1965년도에 들어서 튜더 레인저라는 표기가 생겼고 이건 오이스터 프린스 7995라는 모델로서 탄생합니다. 이 모델의 원작이라고 볼 수 있죠. 그 다음에 1969년도 오이스터 프린스 9050에서 이 헤리티지가 이어지고요. 이때는 데이트 모델이 생기기도 하고 오른쪽 사진과 같은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1973년도에 이르러서는 오이스터 프린스 다른 모델이 생겨요. 그게 뭘까 하면은 9111이라고 일체형 브레이슬릿을 가진 레인저 2 모델입니다. 지금 봐도 이 오른쪽 사진처럼 조금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디자인을 계승하거나 보여줬다는 느낌을 저는 튜더 노스플래그에서 조금 느꼈는데 아마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들어서
오랜 기간 단절이 있었죠. 오이스터 이제 프린스 이 라인 9050부터 또 2 이렇게 해가지고 출시된 이후로 꽤나 오랜 시간 단절의 역사가 있었어요. 물론 기본 오이스터 프린스는 계속 생산됐지만 레인저라는 모델에서는 그랬습니다. 그러다가 2014년도에 헤리티지 레인저라고 79910 오른쪽 사진에 이 모델이 나왔는데 얇은 러그와 뭐 비율이 생각보다 괜찮았지만 41mm라는 큰 케이스에 뭐 베젤이 없는 모델이 이런 다이버 베젤이 아니다 보니까 시계가 진짜 크게 느껴졌습니다. 41mm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 43mm 시계? 뭐 그런 시계, 일명 방간이 잘 뜨는 시계라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저도 그래서 그 레인저를 구입하지 않았었거든요. 하지만 그 모델 출시로부터 지금 2022년 8년이 지나가지고 이 모델이 출시되었는데 지금 2023년이지만 22년도에 이 모델이 출시됐거든요. 그때 기존에 대한 오마주와 또 최신 기능과 무브먼트를 넣어서 다시금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. 뭐 아쉬운 부분을 뭐 다이얼에서 언급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실제로 마주하면은 그런 아쉬움보다 가격대의 높은 완성도와 만족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괜찮은 시계라고 생각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. 튜더는 뭐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고요. 이를 바탕으로 복각된 거를 생각하시면은 더 매력이 크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. 이제 좀 상세하게 보여드릴게요. 정면이고요. 매트한 다이얼 질감이 보이실까요? 저는 이런 매트한 질감 자체를 자주 경험해보진 않아서 처음에는 조금 어떤 느낌일까 좀 심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빛을 머금을 때도 그렇고 화사하진 않지만 뭔가 깔끔한 매력이 있어요. 잘 미장된 벽면을 보는 듯한 느낌. 다이얼을 이제 확대해보면은 핸즈 마감도 나름 준수하고 인덱스의 발림이나 야광 같은 것도 깔끔합니다. 그리고 곡면의 돔 글라스는 당시 생산됐던 시계들 우모 글라스의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있고요. 이렇게 볼록합니다. 도명이죠. 이 곡면이 주는 약간의 왜곡 효과는 빈티지함을 더 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우모 글라스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보여주면서도 높은 내구성을 가져주는 사파이어 글라스가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만족감이 높은 것 같아요. 저는 사파이어 글라스로 된 이런 도면 글라스를 좋아하는 편입니다. 플랫 글라스랑 한번 비교해보면은 플랫한 이제 서마리너 글라스는 평평한데 반해서 두께는 물론 두껍지만 이렇게 도면 글라스는 볼록 솟아서 실제 체감상 두께는 레인저가 얇거든요. 이 도면 글라스 때문에 조금 더 두툼하게 보이지. 미드 케이스도 얇아지고 또 케이스백도 납작하기 때문에 사용감이 정말 좋아요. 핸즈랑 다이얼 보여드릴까 이제 마감을 보여드릴게요. 마감은 세팅 처리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. 스미스 스틸 316L인데 기본 이렇게 세팅 마감되어서 뭐 어떻게 보면 화려한 구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세팅 마감의 퀄리티라는 게 있거든요. 그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좋은 마감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. 날카로운 부분, 일명 러그 아랫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꽤나 날카롭게 되어 있긴 한데요. 이렇게 못딱이라고 해서 이제 모서리 가공한 것, 그리고 결의 방향성, 정말 부드럽고 매끈하게 잘 처리되어 있어요. 투러치라는 느낌이 어때야 된다는 거를 튜더랑 롤렉스는 잘 알고 있거든요. 그 느낌을 가장 잘 살린 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풀어놨을 때, 이렇게 두었을 때 참 예쁘게 보이는 실루엣을 만들어주는 게 아마 무광이라서 더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. 뒷면은 특별할 게 없이 이렇게 롤렉스 형태의 케이스백을 가지고 있는데
튜더 역시 크게 뭐 적어놓은 글 같은 게 없어요. 브레이슬릿 넘버 여긴 시리얼이 있고요. 용두를 보면은 이렇게 장미 모양 로고가 되어 있어요. 이걸 보면은 나름 숨은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. 그 다음 이제 브레이슬릿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엔드링크는 솔리드 형태로 되어 있고요. 이 부분 연결이 스프링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방식입니다. 여기 만약에 오래 사용했을 때 유격이 생겼을 때 스프링바만 교체하면 되거든요.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유격이 있었을 때는 이제 전문 수리점 가서 잡을 수 있고 조정이 돼요. 실제로 롤렉스도 그렇고 줄잡이란 것도 있거든요. 하지만 반해법만 교체하면 간략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이 방식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대신 이렇게 접히는 구조라서 차용감은 좋지만 솔리드 엔드링크가 주는 약간 묵직한 느낌이랑 이렇게 좀 예쁜 느낌, 동글동글하고 이어지는 곡선의 느낌은 조금 없다는 게 약간 아쉬움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건 취향 차이니까 뭐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솔리드 엔드링크를 다음으로는 이렇게 아래를 가서 테이퍼 형태를 가지는 브레이슬릿 형태고요. 20mm에 이렇게 버클은 18mm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한번 제가 직접 한번 사이즈를 재볼게요. 20에 16인치, 17인치 지금 약간 헷갈리네요. 18mm 맞네요. 20에서 18. 이렇게 떨어지는 테이퍼 형태. 뭐 20, 16mm가 롤렉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테이퍼 형태인데 그걸 생각하면 좀 더 투박하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튜더 레인저가 투러치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좀 예쁘게 떨어지는 핏이 아닐까 싶습니다. 요번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생각보다 이래 우수한 브레이슬릿 마감도 한몫했지만 그것보다 이 버클이 주는 이 느낌이 진짜 좋았어요. 버클 튜더는 버클을 한번 브레이슬릿을 잘 만들거든요. 볼 베어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 하얀 색깔이 세라믹 볼이거든요. 그리고 여기 안에도 세라믹 볼이 적용되어 있어요. 그래서 사용할 때 부드럽게 닫히고 부드럽게 열립니다. 하지만 쉽게 절대 풀리지 않아요. 진짜 견고한 조합이거든요. 그리고 오랜 시간 사용해도 마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고요. 거기다가 가장 좋은 점 TP 클라스프가 되어 있는데 여기 8mm 정도 길이 조정이 가능한 글라이드 락 시스템이 있습니다. 롤렉스로 치면은 이렇게 당겨서 넣고 당겨서 이래 빼는 이 부분이 참 재밌고 편해요. 착용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 손목 사이즈는 대략 18cm고요. 레인저를 착용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.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레인저는 반코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손목 사이즈 애매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 엉클 세이코인가? 하여튼 해외에서 서드파트로 이렇게 판매하는 게 있다고 하니까 그걸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약간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착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손목이 딱 맞아요. 손목이 간혹 얇으시거나 조금 애매하게 안 맞으실 때는 반코가 필요한데 그때는 그런 파츠를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레인저를 경험했을 때 제일 아쉬웠던 점은 딴 분들은 뭐 이래 언급은 안 했지만 저는 그 반코의 부재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것 빼고는 이 시계는 가격 대비 정말 완전한 시계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전체적인 설명, 마감 설명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했고 버클 쪽 좀 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. 버클은 내부도 마감이 잘 되어 있어요. 옆면도 그렇고 뒷면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그냥 대충 한 게 없어요. 이 가격대에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마감이 아닐까 싶습니다. 튜더 레인저는 진짜 무광 마감 하나만 보고 구입하고 투러치란 느낌 하나만 본다면은
분명히 만족할 겁니다. 이 시계를 사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는 투러치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원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. 그 화려한 시계를 원한다면 이 시계는 진짜 맞지 않습니다. 그게 아니면 만족할 겁니다. 어쨌든 이런 튜더 레인저는 417만원이라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 뭐 가죽이나 다른 밴드로 사면 좀 더 싸지겠죠. 400만원대 후반인데, 하지만 브레이슬릿으로 봤을 때는 417만원의 가격이 아깝지 않은 시계라고 생각합니다. 마감은 그 이상이고, 다만 세팅 마감의 특성으로 인해서 그 가격보다는 조금 저렴한 느낌일 수도 있다는 건 확실히 참고해야 됩니다. 이게 유무광 조합이었다면 화려는 했겠지만 이 레인저가 주는 느낌을 정확하게 경험하실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견고한 투러치, 그리고 그 정체성 바탕으로 복각된 시계이기 때문에 그 점을 매력 포인트로 잡는다면은 아마 만족스러운 투러치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. 뭐 끝으로 이 시계 무브 상태를 보여드리고요. 우측에 야광샷을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. 타임그래퍼에 한번 올려볼게요. 제가 지금 밥을 안 줘서 타임그래퍼 측정이 잘 안 되네요. 멈춰 있었거든요. 브라인딩 한번 해볼게요. 참 이렇게 수동각기 손맛은 롤렉스 3135나 그 전 무브들이랑 비슷해요. 다만 프라인딩에 가까워졌을 때 그 와인딩 느낌이요, 뻑뻑해지고 조금 저항감이 많이 크게 느껴집니다. 처음 경험하신 분들은 조금 놀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게 고장난 게 아니고 이 무브의 특징이라고 하거든요. MT540이가 뭐 3145 무브의 느낌을 잘 구현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조금 저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처음에 이제 프라인딩이 아닌 상태에서 와인딩 했을 때는 진짜 롤렉스 무브에 가까운 손맛을 보여줍니다. 그건 진짜 대박이에요. 손맛이 좋은 편이에요. 하지만 프라인딩에 갔을 때 느낌은 약간 아쉽다. 와인딩 제대로 하고 측정 다시 해보겠습니다. 제대로 측정되네요. 보이시면 여기 비트 에러도 없고 진동각은 300도 가까이 되고 오차가 아예 없어요. 0초. 이걸 보면 MT540가 좀 제법 잘 만든 무브가 아닐까 싶습니다. 무브먼트 설명드렸고 조작감도 마지막으로 보여드렸고, 또 이건 논데이트 무브이기 때문에 용도를 빼도 하나 빼면 이제 핵기능이 작동되기 때문에 따로 보여드릴 게 없어요. 아까 보여드렸던 수동광기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이 정도면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제가 오랜만에 리뷰를 하지만 이 시계가 가진 뭐 역사나 이런 느낌을 잘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영상이 정말 오랜만에 좀 많이 길어졌어요. 하지만 이거 구매를 염두에 두신 분들에게는 도움될 수 있도록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부족하지만 최대한 잘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한번 살펴보시고 구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에 이 시계를 예물시계로 사신다 하면은 남한테 보여주기 형태가 아니라면은 정말 오랜 시간 무던하게 만족하며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 구독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상 TWM 스트림입니다. 고맙습니다.